네, 이제 두 개의 방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살펴볼 방은 어떻게라고 하는 방입니다. 옆에 이제 괄호에 제가 써놨지만 뭘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화라고 하는 방법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위에 제가 이제 양보다 질이다 이런 말을 좀 적어놨는데요. 물론 양도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1차는 중요하지 않고 2차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떨림, 무대 위에 있는 미가 중요하냐, 무대 아래에 있는 아이가 중요하냐, 그런 어느 쪽이 더 낫냐, 어느 쪽이 우리 편이냐, 이거는 그냥 아이들의 굉장히 유치한 그 이분법일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공이 중요하고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 내지는 시도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쌓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양도 되게 중요한 것이죠. 양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 힘으로 질이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양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좀 까먹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책의 예를 들면 요즘에 책 100권 읽기 뭐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문학이 막 유행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책을 100권 읽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책을 그러면 과연 평생 많이 읽으면 몇 권이나 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몇 권 읽을 수 있나요? 제가 여기 PPT에 적어 놓은 것처럼 계산을 해보니까 100살까지 살면 100살까지 살면서 매일 한 권씩 읽으면 36,500권 정도를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 말이 그렇지 굉장히 억지스러운 사실 수치죠.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읽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엄마 젖 먹다가도 읽어야 되고 하루에 한 권은 걸음마 연습하다가도 읽어야 되고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그 계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단순하고 억지스럽게 계산해도 36,500권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만 한 해에 나오는 신간이 63,000종 정도 됩니다. 한 해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뭐 물론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많이 읽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오히려 저는 죽기 전에 돌아볼 때 그 책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 그 책은 정말 나한테 정말 그 중요한 인연이었어라고 돌아볼 만한 뭐 한두 권? 좀 많이 잡아야 한 10권 정도의 책을 만나도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성공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괜찮은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의 사회는 이전처럼 인과론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상관론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죠. 인과론이라는 건 알다시피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100권을 읽으면 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같이 가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고 누가 누구와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상관론이라고 하죠. 빅데이터 같은 것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의미를 추출해내는 것인데 내가 단순히 나이가 몇 살이고 책을 몇 권을 읽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이것과 상관없이 그러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와 닿는가, 누구와 관계 맺는가, 어떤 존재와 만나는가, 어떤 세계와 만나는가 여기에서 의미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문적 인간 혹은 인문적인 세계라는 것은 결국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 무엇과 함께 하는가, 어디에 닿는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아마 이 강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 이야기, 그 다음에 상처나 유한함, 그리고 모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좀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은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면서 그냥 이 뿌연 세상을 그냥 막 헤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큰 모순이 뭐냐면 하나하나의 인간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인간들이 모여있는 세계는 너무나 비열하다는 것이죠. 이 모순 속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좀 궁금한데, 그런 고민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탄생하는 것일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세계가 비열하고 추잡하다고 해서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뭐 데미안 같은 소설이 우리에게 또 도움을 주기도 하죠. 알 속에 있는 존재로서의 우리가, 그러나 하나의 세계를 가지려면 알을 깨고 나와야 되고, 결국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면서 선과 악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막 섞여 있는, 뒤섞여 있는 이 세상의 참모습을 바라보기 되게 힘들지만 외면해서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데미안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알 속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좀 비열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세계로 나와서 누군가를 만나고 함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갈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할 순간이 계속 저한테는 이미 다가왔고요. 여러분들 청소년인데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가 있고 타나토스가 있죠. 에로스는 무언가를 낳는 힘이에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에로스라고 하면 에로틱하다 이러면 남자 여자의 이성 연애 이런 것들을 주로 뜻하는데, 사실은 산에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걸 깎아서 의자를 만들고 뭔가를 방망이를 만들고 하는 것도 다 저는 에로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타나토스의 힘도 있죠. 죽음의 힘이라고 부르는, 파괴의 힘이라고 부르는, 기존에 있는 걸 깨려고 하는 힘.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그러면 모순인데 서로 상극이고 부딪히는 것이냐? 그렇진 않죠. 새로운 걸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뭔가를 파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힘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지금 인과론보다는 상관론이다, 또 인간은 아름답지만 세계는 비열하다, 또 알 속과 알 바깥, 에로스 타나토스, 이런 서로 부딪히는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번 어떻게 주제가 바로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걸 우리가 동어 반복이라고 하죠. 또 여러 사람들하고 있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독백이라고 합니다. 모놀로그죠. 모놀로그. 로그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화 좀 하자 라고 어떤 자리를 만들지만 그 자리에서 사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가면 그게 대화인가요? 그건 독백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둔. 그런데 우리 이 주변에는, 이 사회의 방송이나 이것저것 보다 보면 사실은 대화라고 착각하고 넘쳐나는 독백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인문적으로 이 세상을, 또 자기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멋있게 재밌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독백은 좀 그건 진짜 혼자 있을 때 좀 하고요. 대화를 좀 느리고 대화의 어떤 기술, 또 대화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는 모놀로그였던 독백하고 다르게 다이알로그죠. 로그가 서로 가로지르고 서로 막 자극을 주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는 가운데 핑퐁 하면서 서로 자극을 주면서 서로를 변하게 하죠. 그것이 대화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변증법이라고도 해요. 다이알렉틱이라고 하는데, 다이알렉틱이라고 하는 변증법이나 대화라고 하는 다이알로그나 다 같은 어떤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핑퐁 하면서 A라는 사람은 B의 영향을 받아서 A 다시가 되고, 또 B라는 사람은 A의 영향을 받아서 B 다시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면서 서로 닮아가기도 하고 또 반면교사하기도 하면서 어디론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어떻게 라고 하는 이 방에서 제안하고 싶은 방법론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공원을 걸어가거나 시장을 볼 때 상당히 저 두 분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죠. 말투도 닮았고 표정도 닮았고 식성도 닮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로 성장 배경이 전혀 다른데 만나서 40년, 50년을 같이 살다 보면 또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냥 독백만 한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살아온 부부라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닮아가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것보다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게 더 많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책 혹은 좋은 사람, 좋은 세계와 만나면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조금 더 성숙해지고 근사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 밑에 있는 네 줄은 제가 책에다가 제가 소년의 철학이라는 책에 썼던 얘기인데요. 알바트로스라는 남미의 새 이야기를 하면서 쓴 것입니다. 요걸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똑같이 아름답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날기 위해 태어난 새에게 땅 위에서의 오해와 조롱은 숙명 같은 것이다. 네, 보들레르라는 프랑스 시인이 있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또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같이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마지막 방에서 만나겠습니다.